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창의성과 문제해결 조별활동에서 발표를 맡게 된 임승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총 5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3명이 자료 분석 및 정리를 하였고, 1명이 PPT,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제가 발표를 맡아 조별과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첫 발표지만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해 대학생활 첫 조별과제를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것이 꽤나 떨리지만 창의력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설명드리자면 창의력과 창의력 개발의 정의, 창의력 개발이 중요한 이유, 창의력을 방해하는 요소들, 또 마지막으로 창의력의 개발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의력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창의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통찰에 힘입어 발휘됩니다. 의식적인 통찰을 통한 창의력이 우리가 과제에 몰입하거나 어떠한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발현된다고 한다면, 무의식적인 통찰을 통한 창의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레카라는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부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 법칙을 찾기 위해 의식적으로 몰입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평소처럼 목욕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가 욕조에 들어간 순간 물이 넘친 것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무언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창의력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발휘되며 우리는 체계적 학습을 통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창의력의 개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의력의 개발이란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정책을 의미합니다. 창의력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의 타파, 사고의 유연성 강화, 문제 해결력의 강화 등을 통해 그것을 조직성, 그리고 창출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의력과 창의력의 개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창의력을 개발할까? 또 왜 이 시대는 창의력 개발을 중요하게 여길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21세기 세계화 경쟁 시대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입니다. 인간 문명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수많은 발명품, 아이디어, 또 인적 자원들을 쏟아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슬픈 이야기지만 이미 세상은 시대를 앞서 나가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족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 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암기 그리고 계산을 잘하는 것보다 번뜩이고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의력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요구됩니다. 창의력이라고 한다면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여 그것에 대해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창의력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필요한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생활 모든 곳에서 창의력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현관의 전자도어락 앞에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작은 간이계단 역시 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한 배려이자 일상생활 속 창의력의 활용일 것입니다. 셋째로 창의력의 개발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창의력은 0세에서 7세에 가장 왕성하게 발달됩니다. 아이들은 모두 창의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지능과 마찬가지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해 주느냐에 따라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수세기를 걸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력은 지능의 영향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부모의 역할이 아이의 창의력 발달에 큰 역할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창의력 발달의 조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겠죠.
넷째로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이 조직의 창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삼성그룹 경력사원 300명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행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 중 첫째는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조직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 것, 또 성별, 나이, 근무기간, 학력 등 개인의 특성은 개인의 창의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창의력의 향상도가 다르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통합적 사고기법을 적용한 집단이 적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 높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사고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답은 하나라는 것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즉, 대상 간의 관계성 혹은 맥락에 기초하여 내가 판단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하나로 묶어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창의력 개발의 목적인 조직성과 창출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고기법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조직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경영 환경에서는 과거의 생산성보다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과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창의력 개발의 과거 사례에 대한 사진입니다. 당시 중세유럽의 귀족들이 선호한 자녀교육은 마차여행이었습니다. 저명한 철학자를 고용하여 자녀의 멘토로 삼고 멘토와 함께 2에서 3년간 그리스로의 여행을 보내 유럽 문화의 근간이 된 그리스의 문화유산과 철학을 체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차여행을 통해 양성된 지식인들이 탈봉건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창의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된 자녀들은 창의적 지식인이 되었고 그 창의적 지식인들은 정치 경제의 패러다임을 봉건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의력의 정의와 개발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다음은 창의력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첫째로 심적 장애입니다. 여러 가지 심적 장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개선된 상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질과 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기질이 창의력을 방해할 것입니다. 또한 창의력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 최선의 방법과 발명들은 이미 성취되었다.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지식의 양과 창의성은 비례한다. 또 마지막으로 노는 것은 시간 낭비다. 와 같은 잘못된 편견이 창의성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의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잠재적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습관들에는 먼저 호기심 키우기가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상황에 합당한 사고 능력을 키우려면 새로운 생각이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호기심은 창의력의 가장 좋은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칭찬과 동기부여입니다.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인다면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정 표현의 극대화입니다. 창의력은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이 강하기에 풍부한 감성 표현을 통해 창의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험과 도전력 또한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혁신가는 작은 실수에도 기회를 찾아 그 기회 안에서 창의력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문과 메모입니다. 명확한 목적에 의한 장문 역시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을 메모하는 습관은 창의력을 기르는 또 하나의 훈련입니다.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것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의 기법으로 3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회의 방식입니다. 이 기법의 목적은
집단적 창의적 발상 기법으로 집단에 소속된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제시된 아이디어 목록을 통해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개발된 사고 기법으로 흔히 기업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입담과 순발력이 좋은 소수의 참가자들만 발언하게 되어 다수의 의견을 모으기 힘든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을 보완한 기법입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과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생성하기 위한 확산적 사고기법에 해당합니다. 침묵 속에서 종이에 아이디어를 적는 방식으로 진행돼서 침묵의 토론 또는 침묵의 발상회의법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클러스터 기법입니다. 한 가지 동일한 일에 대한 마음속에 흩어진 생각과 정보들을 다발처럼 연결된 지도로 그리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인드맵 기법 또는 웹 기법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기법은 경영 기법으로 많은 인기를 누려왔고 후에 학습과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 종이 위에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시각적이고 또 신속한 방법인 현대적 마인드맵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 결합법입니다. 1958년에 영국에서 개발된 사고기법으로 겉으로 보기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혹은 아이디어를 강제로 연결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사고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기존의 사고방식이 더 이상 아이디어 생성에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이것은 목록표 작성법, 카탈로그 기법, 임의의 강제 결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의력의 개발에 대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창의력과 창의력 개발의 정의, 창의력 개발이 중요한 이유, 창의력을 방해하는 요소들, 또 창의력의 개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네 가지를 잘 숙지해서 창의력을 개발하여 이 사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